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윤용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아이폰을 활용해서 줌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앱스토어에서 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줌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상단에 이렇게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앱이 보이고요. 저희는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저는 그 이전에 한번 이 앱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오픈을 통해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첫 화면이 이제 회의 시작, 바로 비디오 회의를 시작하거나 참가가 가능하다는 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제일 왼쪽에 있는 가입을 누르시면은 제 생년월일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름 티처로 하겠습니다. 티처 줌 티처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동의를 제가 누르지 않으면은 줌을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동의함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줌에서 제가 쓰고 있는 줌스쿨@naver.com에게 정말 이 메일을 내가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확인 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저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확인 메일이 전송이 됐고요. 그 확인 메일을 제가 클릭했을 때부터 호스트로서 미팅룸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호스트가 보내준 단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의 참가를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서는 줌이 지원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뜨지만 여기서 보통 예전에는 저 링크를 복사해서 뭐 사파리라든지 크롬에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 아래에 있는 트라이 태핑이라는 회의 시작 메뉴를 바로 누르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자, 회의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회의에 참가할 때는 링크를 통해서 회의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스트가 수락을 해줘야지 제가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호스트가 수락을 누르고요. 네, 제가 이제 회의실에 입장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면 오디오에 참가하십시오란 말이 뜨잖아요. 여기서 인터넷 전화를 클릭해야지만 제 목소리가 전달됩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회의에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회의 아이디를 어디다 적어 놓고요. 509-734-2072라는 거를 어디다 적어 놓고 암호는 1234니까 쉬우니까 외울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요거를 그대로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줌 앱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의 참가를 클릭합니다.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단톡방에서 확인했던 회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줌 학생이라는 데는 이름을 저는 줌 티처로 붙이겠습니다. 줌 티처. 그리고 참가를 누르겠습니다. 아까 단톡방에서 1234가 비밀번호였죠. 자, 1234 그리고 계속.
호스트가 만든 회의실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기실에 잠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찬가지로 호스트가 수락을 해줘야지 제가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락.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면 오디오에 참가하십시오라는 메뉴가 뜨고요. 인터넷 전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안 보일 때는 빈 화면을 손으로 터치합니다. 그리고 가로 모드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참여자로서 메뉴를 좀 살펴보면요. 자, 왼쪽 하단에 있는 음소거는 클릭하시면 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 시작은 말 그대로 비디오를 시작하는 거죠. 비디오 시작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제 얼굴이 화면이 나오면서 회의에 참가하는 거고요. 비디오는 잠깐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공유는 클릭하시면 이 회의에서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호스트가 따로 저에게 그 화면 공유를, 콘텐츠 공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이상 이 메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눌러보시면은 지금 어떤 분들이 여기 참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더보기에서 채팅은 말 그대로 채팅이에요. 써볼까요? 자, 이렇게 이모티콘도 활용해서 채팅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보낼 대상을 특정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비밀 채팅을 하고 싶으면은 그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건 비밀인데요 하고 전송하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윤용훈이라는 분한테만 이 채팅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끔 이제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뭔가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비밀 채팅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zoom.u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정에서 비밀 채팅이 가능하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제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비밀 채팅을 서로 못하게 됩니다. 더보기에서 회의 설정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의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틱하고 상단과 하단의 메뉴들이 사라지거든요. 얘는 손을 터치하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게 항상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더보기를 눌러서 회의 설정에서 회의 컨트롤 항상 표시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모습 수정 필터라는 게 있어요. 얘를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은 그 화상에 보이는 제 얼굴이 마치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이건 항상 이렇게 체크해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회의 취소라는 기능은 뭐냐면 얘를 눌렀을 때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줌 홈 화면이 하나 있고 미팅룸 화면, 실제로 우리가 화상 채팅을 하고 있는 화면 두 가지가 항상 뜨는 건데, 줌 홈 화면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어떤 베이스 캠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가끔은 설정에서 내가 뭔가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 시간을 확인한다든지 누군가에게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상 배경은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배경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배경들이 바뀌어요.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제공하는 것 말고 다른 이미지 사진들을 내가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넌으로 할게요. 닫기 누르고요. 더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손들기. 손들기 뭐냐면, 손들기를 제가 딱 터치하게 되면 참가자에 보시면 지금 티처줌이라는 곳에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호스트한테 내가 뭔가 의견을 전달할 게 있다, 나에게 좀 발언권을 달라, 그런 의미로 쓸 때 쓰는 거고요. 만약에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은 더보기에서 손 내리기를 누르면 참가자 보시면은 지금 손 내리기가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손 내리고 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위에 보면은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할 때는 왼쪽에 있는 박수를 누르시면은 제 얼굴 화면에 보이는 거 위쪽에 이렇게 박수 모양이 나오고요. 이번 당신은 최고의 강사세요 라는 걸 보여줄 때는 왼쪽에 이렇게 엄지척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5초 후에 사라져요. 5초 후에. 자, 오디오 연결 끊을 일은 없고요. 이 정도 설정들만 아셔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제가 가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했는데, 회의 취소라든지 이런 메뉴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링크라든지 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서 회의에 참가했을 때는 이런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여기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이런 뒤에 배경들은 없고, 대신 뭐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첩 속의 사진들을 가상 배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지금 전면 카메라로 된 표시가 있는데, 걔를 한번 터치를 해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후면 카메라로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다시 저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은 앞뒤로 이렇게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멀티캠처럼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줌 호스트로서 제가 회의를 예약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을 실행해 주시고요. 이 메뉴를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새 회의는 저희가 사실은 뭔가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있는 수업 같은 걸 예약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세 번째 메뉴에 예약 버튼을 눌러서 예약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바로 회의를 열어야 할 경우에는, 저 새 회의를 누르게 될 경우에는 랜덤 아이디와 랜덤 비밀번호로 회의실을 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든 걸 가지고 카톡이라든지 이런 단톡방에 링크를 공유해서 회의를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참가는 단톡방에 있는 고유 아이디와 그리고 비밀번호를 저희가 입력해서 그 회의실에 참가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예약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있을 수업을 예약할 때, 회의를 예약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것은 화면 공유라고 해서 내가 회의실에 굳이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거의 쓰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주제를 입력하는 거예요. 주제. 그래서 저는 줬어. 자, 시작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시간대예요. 몇 분 정도 수업이 진행되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30분으로 돼 있는데 제가 45분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자, 줌 기본 요금제에는 참가자가 3명 이상인 회의에 대해 40분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분 이상을 회의를 예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30분만 예약을 하겠습니다. 이게 말로는 30분만 예약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0분까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표준 시간대는 서울이고, 매주 월요일날 그 시간대에 있는 이 회의를 반복해서 매주마다 할 것이냐, 아니면 격주마다 할 것이냐, 매달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설정해 놓게 되면은 매번 그 회의실을 열지 않아도 그게 매주 반복돼서 열릴 수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저는 뭐 매주 활성화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캘린더. 만약에 캘린더 눌렀을 때 아이캘린더라든지, 여기 아이캘린더밖에 없네요. PC 같은 경우는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이런 걸 쓰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하겠느냐고 물어보는데, 만약에 제가 보통은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예약하게 되게 되면은 개인 회의 아이디가 아니라 랜덤으로 아이디 번호가 주어지고, 그리고 랜덤으로 비밀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개설할 때마다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링크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가끔씩 뭐 그 참가 메뉴를 통해 가지고 회의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주 만약에 반복되는 회의고 공개적인 회의라 할 경우에는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을 하고, 비밀번호도 굉장히 쉬운 거로, 지금 여기 보면은 1, 2, 3, 4로 돼 있죠. 이건 제가 이제 입력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한번 이걸 바꾸게 되면 앞으로 이 설정으로 계속 바뀌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상관없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4321로 바꾸겠습니다.
이렇든 뭐 비밀번호 메일 뭐 내가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뭐 지인들에게 항상 동일한 시간대에 회의가 반복이 된다라면 내 개인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거니까 그 시간대 언제든지 들어와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랜덤보다는 개인 회의 아이디를 사용을 클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회의 옵션에서는 호스트 비디오 켜기와 참가자 비디오 켜기가 꺼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회의가 시작됐을 때 내 비디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건데 회의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비디오가 꺼진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비디오 켜기를 누르시면 이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호스트가 아예 배려를 해가지고 참석자들까지 다 비디오 해제된 상태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해서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완료를 눌렀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예약한 회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냐면요. 저 상단에 예약이 아니라 하단에 있는 회의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돼요. 회의라는 메뉴를 터치하시면 제가 방금 전에 되풀이 회의로 1차시 과학 첫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이 링크를 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1차시 과학 첫 수업을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초대 대상자 추가라고 있어요. 초대 대상자 추가를 터치하시고 클립보드에 복사를 누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안티방에 가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1차시 과학 첫 수업 되풀이 회의이고 그리고 링크 회의 참가 링크와 회의 아이디와 암호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방법은 회의에 들어가서 1차시 과학 첫 수업을 바로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시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면 오디오에 참가하십시오. 인터넷 전화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넣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누군가가 제 회의실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대기실에 입장을 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저희는 이 수락을 눌러줘야지만 지금 대기실에 있는 윤용훈이 이 회의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랑 좀 메뉴가 좀 틀려진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왼쪽 하단의 음소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비디오 시작은 마찬가지로 얼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끔 얼굴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똑같고요. 대신 아까 안 됐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텐츠 공유예요. 이건 호스트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터치해서 화면을 공유하고 전체 화면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제일 위에 화면을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드라이브라든지 뭐 드롭박스라든지 원드라이브라든지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만 저희가 여기서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화면 공유와 사진 공유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요. 자, 화면 공유를 한번 터치해 보면은 자, 화면 방송 하고서 이제 줌 앱이 뜨고요. 방송 시작을 누르라는 메뉴가 나와요. 방송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자, 화면 공유 중이라고 지금 떠 있죠. 예. 한번 이걸 그냥 쓱 위로 올려서 제 화면이 지금 잘 보이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좀 공유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보이게 되는 거겠죠. 예. 자, 만약에 공유를 이제 다 정지하고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왼쪽 상단에 보이는 저 빨간 숫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 방송 중 줌의 화면 방송을 중단하겠습니까? 예, 중단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 프로그램 다운로드, 회원가입, 그리고 참가자로서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참가자의 메뉴들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호스트로서 회의를 개설하고 초대하는 방법, 그리고 메뉴들에 대한 설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똑같이 메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